자, 이번 시간에는 그 행정소송에서 취소승의 심리, 요거하고 판결을 보는데, 판결의 효력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판결의 효력 이전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42쪽 그 판결의 절차에 있죠? 양가로 6번에 542쪽 판결의 효력은 다음 시간 넘겨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꼭 내용을 갖다 이해하고 또 그다음에 법 조문까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기속력, 형성력 이런 거 관련해서 늘 한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그 심리하고 판결의 절차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재판기관이죠. 법원이 나옵니다.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먼저 당사자로서 당해 행정청, 또 상대방 갑, 원고죠. 원고가 있고. 자, 유부판, 처분, 유부판, 처분 등이고. 처분 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부작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있죠. 그 다음 처분과 재결이 나오죠. 재결이 나오고. 뭐가 원칙이에요? 처분이 원칙이고. 이 재결은 예외적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재결은 이거 재결 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 이거 또 다음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만 하고, 그래서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때 부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잠깐요. 여러분들 이 처분에 있죠? 예. 처분을 보시면 여기, 뭐, 취소, 소송, 무정 확인성. 자, 이렇게 있고,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성이죠. 확인합니다.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성. 거부 처분은요. 거부 처분은 여러분들, 이 거부는 처분 일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부 처분이라 하잖아요. 거부 일종에서 이 거부 처분은 취소성이 대상이 됩니다. 네, 요거 기억하셔야 하고. 자, 소재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여기 심리가 이제 진행되죠. 자, 심리가 있고, 이제 이게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죠. 심리는 재결을 위한 소송,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맞죠?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심리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취소송 심리 절차상 원칙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심리 범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리 방법, 쭉 나오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갖다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심리 절차상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첫 번째가 심리 절차상 원칙을 먼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심리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심리 방법이죠. 요걸 이제 시험 나올 것만 딱 정리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심리 절차상 원칙에서 첫 번째 원칙, 처분권주의. 이게 뭐예요? 처분권주의. 이 처분권주의는 우리가 이제 사법상,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사적 자치 원칙이 허용됩니다. 이게 사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사적 자치가 원칙이고,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사상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처분권주의라고 해서 쉽게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또 제기한다면 그 대상과 그 범위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소송은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소송을 종결할 것인가? 취하할 것인가? 이런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거죠.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입니다, 이게. 네. 자, 됐죠? 예. 변론주의, 그 다음에 변론주의와 직권탐주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심판과 다른 것이 우리 소송은 변론주의가 원칙이에요. 구두변론주의죠? 말로 하는 거. 자, 구두변론주의. 하나 더 쓸까요? 이 변론주의인데, 구두변론주의. 이게 원칙이에요. 그죠? 구두변론주의. 자, 이것이 원칙이고,
원칙이고 플러스 직권 탐지주의가 감히 보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예외죠, 예외. 자, 이 구도변론주의, 이것이 행정심판과 다른 점이죠. 행정심판은 구설심리뿐만 아니라 서면심리도 인정돼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서면심리와 구설심리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그냥 서면만으로 심리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현장에 안 가고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안 나가고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안 나가고 서면만으로 이렇게 행정심판위원들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틀려요.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재판에 출정해서 입으로 주장과 공격 등을 해야 돼요. 소송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자, 주장과 이제 방어를 해야죠. 자, 구도변론주의가 원칙이고, 특히 여러분들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요. 이 직권탐지주의, 이게 우리 행정심판법과 수송법은 직권탐지주의를 갖다 감히 보충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 법원 보세요. 이 법원은 사법기관이죠. 근데 행정기관과 상대방 갑이 우리 국민들이 사인이죠. 행정기관과 사인 중에 사인인데 누가 행정의 전문가입니까? 이 전문가죠. 이때 주의하실 것이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보시면 이 직권탐지 내용 보시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사실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실 갖다가 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심리할 수 있고요. 또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이것을 두 가지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행정심판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직권탐지주의가 감히 보충되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우리 그 행정심판에서 불고불리 원칙 배우셨죠? 불고불리 원칙. 자, 불고불리 원칙이 지금 우리 행정소송에서도 심리에서 인정돼요.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서 심리 대상으로 한 사람과 그 범위 내에서만 심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고불리 원칙에 있어요. 여기다가, 이 원칙이에요. 여기다가 뭐가 가미된 거야?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직권심리주의가 이렇게 가미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록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심판청구의, 처분권주의에서 심판청구의 대상과 그 범위 내에서 심리를 해야지 그 위에 거를 심리하면 안 돼요. 원고가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 그 범위 내에서만 심리해야지 그 이외의 사항을 심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고불리 원칙이고, 그러면 이 직권탐지주의와 이거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때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갖다가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심판 청구 외의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심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의의를 봐보세요. 530페이지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의의를 보세요. 자, 변론주의 보세요.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는 누가 판결에 중요한 사실의 탐구에 책임을 부담하는가? 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변론주의.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누구의 책임을 하는 원칙이에요?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예요. 그러니까 판결의 기초가 되는 주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사자,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이 맡기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입증 책임과도 관련돼요. 변론주의에서 또 그거 관련돼서 입증 책임과 관계돼서 지금 현재 법률 요건 분류설이 전제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정의 요건, 우리 행정상 법률 요건이죠? 행정상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서 법률 요건이 있잖아요.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로서 법률 사실이 규정되어 있다. 배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상 법률 요건이 있죠? 위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사실이 지금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는 행정상 법률 요건에 있어서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갖다가 원고와 피고는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할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입증 책임 분배설 또는 법률 요건 분류설이 통설 판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법한 처분에서 권익침이 있다, 위법한 처분이다. 누가 이 처분이 위법임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원고가. 또 행정청은요? 행정청은 뭘 입증해야 돼요? 내 처분이 적법함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처분했는데 관계법규 이렇게 있고, 당신 이렇게 법 위반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처분, 영업허가 처리 처분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법 위반 사실이 있고,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영업허가 처리하는 것은 적법이에요. 입증해야 돼. 상대방은 무슨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이 학생, 미성년자인데, 분명히 내가 인적사항을 봤어요. 좀 어려 보여서, 신분증 달라 했더니, 떡하니 대학생증을 딱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거기에 딱 사진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억울한 영업허가 처리다. 나는 분명히, 이거 갖다가 확인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그 주의 의무 위반, 통상적인 내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요거들은 주민증 줘보세요. 내가 전문가 아니거든요. 그죠? 딱 그래서 사진 봤더니, 잘생긴 사람이 대학생이구만. 따고 술 줬어요. 근데 경찰 들어와서 지문 체크 다 하죠. 봤더니 미성년자네. 이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법한 처분이 나는 거예요. 나 통상적인 주의 의무 다해서 사회통념상 내가 요구했던 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왜 영업허가 처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각각이 다 원고 피고 입증 책임 분배설 또는 법률 요건 분류설이 통설 판례니까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변론주의하고 해서 입증 책임과 관계돼서 직권 탐지주의 보세요. 법원이 판결에 중요한 사실, 주요 사실,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죠?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 법원에 있는데요. 이 갑은 어때요? 행정의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그럼 판사님이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한 사람과 법내에서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갑이 자기 유리한 사실인데 법을 모르니까 추정을 못해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원고에 대해서 법 위반 당시 있는데 이거죠. 법 위반을 해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사실이 이 법 위반 때문에 영업허가를 처리당했는데, 자, 그 당시에 어떻게 그 당시에 신분증 요구했나요? 했더니, 요거 제가 했죠, 당연히. 이거 했더니, 세상에 주민증이 아니라 학생증, 대학 학생증을 줘서 내가 봤더니, 이 세상에 다 성인이어서 술 줬는데, 그죠? 그죠? 이렇게 이런 유리한 사실 주장 못하고 있는 경우, 판사님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사실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거 누가 봤어요? 그때 증인 누구 있었어요? 다 있어요. 같이 술 먹었던 사람들, 돈에. 그 사람들 불러 증인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증인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갖고 그 사람들 다 진술 써갖고 와서 법원 내면 어떻게 돼요? 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행정승법 제26조의 규정이 성질 봐보세요. 행정소송상 소송자리 수집에 대한 책임분배의 원칙으로서 변론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직권탐지주의를 택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 문제죠. 자, 행정승법 제26조 봐볼게요.
직권심리라는 제목하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됐죠? 예. 이 조문을 별별 3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변론주의, 보충설. 현재 제가 했죠? 예. 이 직권탐지는 이 변론주의죠? 이 변론주의, 보충설. 이 변론주의, 보충설이 현재 통설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세요. 됐고. 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슬러시가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은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증 활동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심정을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의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 조사가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러시 보세요. 행정소송에 공익적인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인이 원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소송 자료를 제출할 것이면 민사소송에서와 같다는 것을 논거로 합니다. 받으시고 다시 한번 구조변론주의 나오죠? 예, 3번 제가 썼어요. 구조변론주의.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 공개주의가 있죠. 공개주의. 그 다음에 공개주의가 있어요. 이거 공개주의 해놓으시고. 자, 행정심판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물론 행정심판법에 비공개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전체 행정심판법을 전체 구조를 분석해보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더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권주의, 자유심정주의, 직접심리주의 보시고요. 자, 심리 범위 똑같아요. 행정심판 청구의 범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건심리, 본안심리 구조가 똑같아요. 요건심리 같은 경우는 소재기 요건, 소송 요건 심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부적법 각하 판결합니다. 이때 요건심리는 언제까지예요? 반드시 본안심리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심리는 본안심리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본안심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이때 요건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심, 변론, 본안심리 중에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이때 소송 요건의 흠결이 발견되면 그 즉시로 부적법 각하 판결해야지 기각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 문제, 사실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법률 문제 보시면 법원이 법률 문제에 관해서 심리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죠. 그래서 법률 문제란 어떤 행정적용이 행정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즉 행정이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다른 말로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치 행정의 원리. 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이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위법이죠. 이거니까 그렇게 봐시고 법률 문제는 당연히 바로 소송의 대상, 심리 범위입니다. 범위에 포함되죠. 자, 사실 문제. 사실이 인정 문제 역시 법원의 심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실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판단도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단 여지 문제는 여기에 판단 여지 문제는 그렇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우선적으로 판단 여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률 문제, 사실 문제 모두 바로 심리 범위에 해당되고. 자, 이어서 세 번째 재량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 재량 문제를 보시면 사실 재량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 문제예요. 근데 재량을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재량 행위와 관련해서 재량을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부당에 그칩니다. 이 부당은 사실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돼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위법사항이 돼요. 아시겠죠? 당부당이 사실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외적으로 재량 행위라 할지라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등 재량 하자는 위법 사유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 대상이 든다. 이게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수송법 제27조가 재량이 일탈남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 요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가 디귿번 번안 판단과 관계에 있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재량 문제 별표 3개 놓으시고요. 예외와 번안 판단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시험에서 좀 벌써 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점에서 70점 구간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구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는 몇 년에 걸쳐 나와요. 5, 6년, 6, 7년, 심지어는 6, 7년, 5, 6년, 3, 4년에 걸쳐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은 70점 구간 문제고 70점에서 90점 구간 문제는 그죠? 최소한 3, 4년, 4, 5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6, 7년 만에. 그래서 이거는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재량행위에서 여기 뭐 다 우리 행정심판법에서도 있고 하니까 또 재량행위와 관련돼서 행정행위와도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재량행위에서 재량을 그르치면 실제로 이제 부당이 그치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자, 이 재량행위를 갖다가요, 우리 국민들은 보통 이 부당을 다투는 거죠. 재량을 그르친 것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량 하자를 다툽니다. 재량 하자를 다투면서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해요. 자, 그러면 이 재량 하자가 있어서 위법인지 재량 하자 갖고 재량을 그르쳐서 부당인지는 결국 뭐를 해야 돼요? 본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소송 요건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소송 요건 심리를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재량 하자가 있어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본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재량이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서 즉 재량 하자로서 위법을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그죠? 요건심리에서 위법사항을 시하니까 위법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통과. 자, 그러면 이것이 위법한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본안 판단을 해봐야 돼요. 본안 판단을 했더니 재량이 일탈남용이 인정되면 청구 인용 판결을 할 것이고 취소 판결을 할 것이고 만약에요 본안 판단했더니 이것은 재량 하자에 이르지 않고 재량이 하자에 이르지 않고 부당에 그친 경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부당에 그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때는 부적법 각하 판결하면 안 돼요. 왜? 본안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판례대로 본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때 부당으로 해서 부적법 각하 판결하면 안 되고 청구 기각 판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여기 디귿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그 531쪽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32쪽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심리 방법 보세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법원은 기각본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이 제출을 명할 수가 있다. 됐죠? 이거 하고요. 첫 번째 거 하고. 그러니까 1번 보세요. 한편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법원에 신청해야 돼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이렇게 이걸 허가를 통해서 신청해주면 되고 결정으로서 신청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1번과 연관해서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주장 책임이 있어요. 주장 책임, 다른 말로 입증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장 책임하고 동그라미 3번은 입증 책임이죠. 이건 동전의 양면의 관계예요. 앞면과 뒷면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주장 책임자 의의는 받으시고 주장 책임자는 당의 행정청, 처분청, 피고죠. 행정처분이 적법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죠? 당의 행정청은요, 행정처분이 적법성 주장 입증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당의 행정청은 이 처분이 적법성을 주장해줘야 해요. 또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 원고는요, 행정청이 위법성 주장 입증해야죠. 왜 위법성,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행정소송, 취소송이 소송물은 처분이 위법성 일반이에요. 아시겠죠? 이 처분이 위법해서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 처분이 위법해서 나의 권리를 침해해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위법이면 나의 권익을 침해하는 거고,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거고, 적법이면 침해하지 않잖아요. 이게 주요, 이 처분이 위법성 일반, 위법성 그 자체가 취소성이 소송물, 소송이 객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그래서 요 내용 됐어요. 우리 상대방 봐봐, 상대방. 여기 원고. 상대방 원고 보세요. 행정청 처분의 위법성 주장 입증. 자,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질서를 총괄함에 있어서는 직권, 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상대방이 먼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전심 절차와의 관계 새로운 주장 한번 시간 내서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1번 불가정력과 주장 책임 관련성 없습니다. 자, 입증 책임 의 다시 보시고요. 입증 책임의 분배 있죠? 예. 자, 우리 행정소송법상 입증 책임의 분배에 관한 원칙적 규정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슬러시 봐보세요. 학설은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무슨 설 나와요? 원고 책임설, 피고 책임설, 입증 책임 분배설, 독자 분배설이 있는데 우리 다우설 판례는 법률 요건 분류설, 입증 책임 분배설이 다우설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구체적 검토에서 개인적 공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제일 편에 배우셨죠? 우리 개인적 공권 인정되려면 먼저 우리 판례는 주로 근거 법규와 관계 법규를 근거로 해서 참고해서 고려해서 우리 판례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할 때 주로 근거 법규와 관계 법규를 고려하고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이 개인적 공권을 인정합니다. 즉 구체적 권리인 개인적 공권을 인정합니다. 요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 공권의 존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 근거의 존재.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처분 근거의 존재에서 첫 번째 슬러시에서 세 번째 줄 당의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누가 입증 책임이야죠? 입증 책임지죠? 행정처. 적법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그 슬러시 두 번째가 나오는 건데요. 행정이 법률의 구속의 원리상 행정청은 침해복귀, 사실상 법상의 요건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자유침해는 정당화되어야 하는 바 침입적 행정이 요건 사실이 존재된 입증 책임은 당연히 행정청이 부담하죠. 당신 내가 영업정지 처분하는데 이런 청소년에게 주식 판매 사실 있죠? 법 위반 사실 있죠? 이렇게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534쪽에 허가 요건, 과세 요건의 전부에 대해서 요 내용도 보셔야 돼요. 자, 허가의 경우는 우리가 항상 기속행위죠. 기속행위입니다. 자, 허가 발령이 일반적 요건을 구비하는 것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요. 그러나 허가 발령을 저지하는 요건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행정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거죠. 내가 허가를 했는데, 허가 신청을 했는데, 기속행위예요. 나는 적법한 허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청이 허가 요건을 결했다고 해서 거부 처분합니다. 거부 처분합니다. 나는 뭘 입증해야 돼요? 나는. 그렇죠? 허가는 기속행위고, 허가의 일반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행정청 뭐예요? 내가 거부 처분했잖아요, 행정청이. 그래서 허가 요건이 흠결, 부적법, 범을 입증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과세 요건을 구비했다는 거, 과세관청이 입증 책임지고, 과세 처분을 저지하는 요건의 입증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자, 무효 취소 사유의 전부 봐보세요.
판례상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효. 위법 무효다. 위법 무효다 주장해야죠. 그건 적법 유효다. 적법 유효, 위법 무효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취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입증 책임 소재의 불명. 이건 뭐 입증 책임 분배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사실관계의 불확실성을 그 사실관계로 인해서 수익적 효과를 갖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저희가 어떤 주장 사실에서 입증 못하면 저희가 그 불이익을 담당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행정청이 나한테 뭐 이런 처분을 했다, 그죠? 위법한 처분이 있다. 그걸 증명해야 돼요. 아,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갔다는 사실, 그죠? 입증 못하면 내가 내 권리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권리가 없는 거죠. 자, 동영의 4번 처분유의 사후 변경에서 이것도 뭐죠? 요 내용도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는데 535쪽에 인정 가능성 인정. 그래서 보시면 판례를 봐보세요. 판례. 이 판례만 배분 3개 넣으십시오. 판례대로 해놓으시고. 자, 보시면 판례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요구하는 취지를 상대방이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이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받으시고. 디귿번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판단 기준에서 이 내용을 쭉 한번 두 번째 슬러시 좀 보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36쪽에 처분 이유와 사후 변경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개. 여기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꼭 체크해야 돼요. 하여튼 사실심 그 변론중 개시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 처분 이유의 사후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것도 체크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양글 4번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 처분 시. 행정청이 이 처분을 할 때 이 처분이 위법한가 여부는 이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요. 처분 시. 판단 자료의 범위도 받으시고. 자, 일단은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요거까지 하고요. 제가 취소소송의 판결하고 그다음에 그 판결에서 판결의 종류, 판결의 절차, 효력 이렇게 이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537쪽 취소소송의 판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536쪽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